관계사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관계사는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포인트 몇 개만 알고 계시면 관계사 강의가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집중하시고 관계사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사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형용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목을 제가 관계 대명사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사 3개 중에서 오늘은 관계 대명사를 배우실 거예요. 좋아요. 이게 사실은 관계사 문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1년에 시험이 한 달에 뭐 2번 있는 달이 있고 한 번 있는 달이 있어서 약 20번에서 22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이게 이제 2000문제에서 그렇죠. 2200문제 정도의 RC 문제가 1년에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관계사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시험 한 달에 2번 있을 때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계사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10개 문제 중에서 관계 대명사 문제가 8개가 나와요.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관계 형용사나 관계 부사는 1년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관계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문반에서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다 각각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개를 다 비교해서 답을 고르는 수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토할라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그쵸? 한 번에 배우긴 조금 어렵거든요. 이 공부라는 건 얼만큼의 초석이 다져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쌓고 해야지 더 쉽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관계대명사 그나마 잘 나오는 관계대명사 우리 여기 토리니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윗반에 올라가셨을 때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같이 배워주실 거다. 그래서 그 윗반에 올라가셔서 형용사랑 부사랑 관계사랑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 거기에 접속사가 같이 섞여 있을 때, 명사절 접속사가 섞여 있을 때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셨나요? 좋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만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정의는 한번 내려볼게요. 관계 대명사에서 이 관계는 무슨 의미냐면 접속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관계 대명사의 관계예요. 즉,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겠어요 라는 얘기라고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접속의 기능을 하고요. 대명사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관계형용사는 뭘까요?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형용사겠죠. 그럼 관계부사는 뭘까요? 맞아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해주면 그게 관계부사예요. 이해가세요? 좋아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좀 비교해 볼게요. 접속사는 완벽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 맞으면 문장 2개가 완벽하면 이 자리에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 자 문장의 동사가 2개니까 일단은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관계래요. 그런데 뒤에 문장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맞아요. 명사예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명사가 온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도 하면서 뒤에 문장에 그렇죠. 주어, 즉 명사 역할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가 무슨 격? 주격이었죠. 그럼 여기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어떠세요?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는 문장의 동사가 2개니까 일단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관계라고요. 그런데 뒤에 문장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 그렇죠. 목적어 대 명사가 필요하니까 관계 대명사가 돼줄 건데
그런데 그렇죠. 그 대명사가 목적격이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서 명사 하나의 역할도 같이 한다고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떼다가 앞에 있는 접속사와 함께 붙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돼요? 주격관계 대명사로 바뀐다고요. 또한 앞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를 떼다가 앞에 있는 접속사와 같이 붙여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합쳐서 목적격 관계사가 된다고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형용사랑 부사는 다음 그 단계에서 하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할 거니까 관계 부사라는 건 뒤에 문장에서 뭘 떼우겠어요? 그렇죠. 부사를 떼워야 돼. 왜? 관계 대명사는 뒤에서 뭘 떼우니까? 명사를 떼우니까. 그럼 명사를 떼우면 주어나 목적어를 떼우는 거니까 문장이 뒤에가 불완전하겠지만 부사를 떼우면 그렇죠. 부사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떨 거예요? 맞아요. 완벽할 거예요. 형용사를 떼와도 마찬가지로 수식어고니까 뒤에 문장이 어떨 거예요? 완벽할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좋아요. 그래서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이런 애들이 있을 땐 뒤에 문장이 어떨 거다? 완벽할 거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사를 써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 작문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면 눈에 문장이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쉬워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문장에 이 a sun이 있고 the sun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단어가 있는 두 문장을 관계사로 연결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그건 붙이는 사람 마음인데 우리는 둘 다 할 거예요. 일단은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다 붙이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일 때 이 문장을 밑에 있는 문장을 위에다 붙일 거니까요. 밑에 있는 문장에 공통된 단어에 접착제를 발라줄 거예요. 이 접착제의 접과 접속사의 접이 같은 접이에요. 그래서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사라고요. 그러면 주어 자리고 사람이면 어떤 접착제? who. 주어 자리고 사물이면 whom. 그렇죠. 사물이래요. 목적격이야. 목적어 자리고 사람이면 whom.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은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상관없이 which.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주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who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 who를 어디 뒤에 쓸 거냐? 요 뒤에 써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have a son. 그렇죠. 그 다음에 who is a doctor. 이렇게 들어가주면 문장 두 개가 관계사를 써서 붙은 격이죠. 되셨나요?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볼 건데 자, 또 집중. 자, 여기에 알맞는 접착제를 붙일 거예요. 공통된 단어에. 그래서 자, 여기에 알맞는 접착제는 그렇죠. 사람이고 목적어니까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whom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붙일 때 어떻게 붙였냐면 이 접착제가 어디로 갔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붙일 때 여기에다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그쵸? who를 써가지고 공통된 단어 뒤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반대로 여기에다가 whom을 써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공통된 단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뒤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공통된 단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보세요. 시작. The son. 그 다음에 whom I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is a doctor. 이렇게 들어가주면 관계사를 써서 문장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이 문장을 붙일 거야. 그러면 공통된 단어에다 관계사 써서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쪽으로 쭉 넣어주면 되고 반대로 위에 걸 붙일 거야. 그러면 위에 거에다 공통된 단어에 알맞는 관계사를 써서 밑에 있는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쪽으로 쭉 넣어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뭐부터? 관계사부터 들어간다고요. 이해가세요? 자,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밑에 또 문장이 퀴즈로 하나 있죠? 아니죠. 박스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보시면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미스터 마틴.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붙여볼게요. 얘가 그렇죠. 사람이고 주어 자리니까 who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붙을 거라고요? 나머지 문장의 공통된 단어 바로 뒤로 쑥 들어갈 거예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I will meet Mr. Martin. 그 다음에 어떻게? who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이 문장이 먼저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부터? 관계사부터. 그렇죠. 그래서 who knows the manager. 그렇죠. 그리고 나서 at next conference라고 들어가주면 문장 두 개가 관계사를 써서 붙은 격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이번에는 위에 문장을 아래다 붙이는 거.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그러면 그 위쪽으로 미스터 마틴 사람이고 뭐가 붙었어야 돼요? whom 붙었어야 되죠. 왜? 목적격 자리니까. 그래서 걔를 어디 뒤에 붙여줄 거냐? 요렇게 마틴 뒤로 들어간다고요. 공통된 단어 바로 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 줘야 돼요? whom부터.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Mr. Martin. 그 다음에 어떻게? whom. 그렇죠. I will meet at next conference.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그렇죠. 다 끝난 게 아니죠. 들어가고 원래 있던 거 써줘야죠. 그 다음에 knows the manager.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관계사를 써서 문장 두 개를 붙여보는 거 밑에 퀴즈 문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그거 집에서 숙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쵸? 뭐 시험에 사실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를 써서 연결하세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공통된 단어 뒤로 그러니까 공통된 단어 중에 하나의 관계사를 써서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쪽으로 넣어주는구나. 그쵸? 요런 원리.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서 관계사부터 들어가고 원래 있던 문장을 쭉 써주는구나.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강의한 게 이해가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어렵다 하시면 다시 한번 요 부분만 돌려보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시험에는 사실 두 문장을 관계사를 써서 붙이세요는 안 나올 건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렇죠. 알맞는 관계사를 쓰세요라고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자, 여기에 관계사가 들어간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공통된 단어 중에 하나의 관계사를 쓰고 나머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로 관계사를 붙여주니까 여기에 관계사가 들어간다는 건 얘랑 얘는 원래 같은 단어였단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사람 사물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가 사람이면 그렇죠. who나 whom 물어받으실 거고 만약에 앞에가 사물이었다 그러면 which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관계사 먼저 써주시고 남는 문장 쭉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비어있던 자리가 원래 얘가 있던 자리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뒤에 주어가 비었으니까 여기는 뭘 써주시는 거예요? 주격에 who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어 한번 보고 사람 사물 결정하고 뒤에 빈자리를 보고 주격 목적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계사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되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빈칸 앞에 사람 나왔죠? 뭐로 받으실 거예요? who나 whom. 그렇죠. 뒤로 갔더니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have의 목적어가 빈 것 같기도 하고요. is의 주어가 빈 것 같기도 한데 둘 중에 어떤 자리가 비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어떤 자리가 비었어요? have의 목적어가 비었어요? is의 주어가 비었어요? 그렇죠. is의 주어는 the sun이었어요. have의 목적어가 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사 쓸 때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관계사가 있는 문장 먼저 쭉 다 넣어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로 이 문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관계사 문장 먼저 쭉 써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문장이 뒤로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사에 해당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 관계사랑 더 가까운 동사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have의 목적어가 비었어, is의 주어가 비었어 했을 때 is의 주어는 the sun이고 얘에 해당하는 동사는 얘랑 더 가까이 있는 동사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have의 목적어가 빈 거죠. 그래서 목적격에 뭘 써주실 거다? whom을 써주실 거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여기 주의해야 될 대세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 보시고 퀴즈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관계사 종류 박스에서요. who, whom, which가 있어요. 근데 그 옆으로 다 that을 써드린 거 보이시죠? 관계 대명사들은 전부 that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o를 쓰려고 봤는데 who가 없어요. 그럼 뭘 고르실 거예요? that 골라주실 거예요. which 쓰려고 봤는데 which 없어요. 뭘 고르실 거예요? that 골라주실 거예요. 돼요? 그래서 who 없어요. that, whom 없어요. that, which 없어요. that 하실 건데 컴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which 대신에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지금 이 which 앞에는 컴마가 있으니까 that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그래서 that은 관계사 4개 모두 바꿔서 쓰일 수 있지만 어디 뒤엔 쓸 수 없다? 컴마 뒤엔 쓸 수 없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관계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풀고 오세요. 자, 앞에 employees라고 사람이 있어요. 뭐로 받으실 거예요? who나 whom으로 받으실 거죠?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나 보자 했더니 present라고 동사가 바로 있고 주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에 뭘 써주실 거다? who.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장 원래는 2문장이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2문장인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나눌 수 있겠어요,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로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시작. Access to the database is allowed only to several employees까지가 하나죠. 그 다음에 이 후 자리엔 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겹쳐야 돼. 그쵸? 그럼 또 한 문장은 several employees present the proper identification. 이렇게가 또 한 문장이고요. 맞아요. 문장을 2개를 합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합쳐져 있는 문장을 나누는 것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또 해볼까요? 자, 그 밑에 2번 볼게요. 2번은 앞에가 뭐예요? 그쵸? 앞에 보고 사람 사물, 뒤에 보고 빈자리. 앞에가 사물, 뭐로 받으셨어야 돼요? which. 뒤에 갔더니 주어, 동사 있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에 뭘 써주실 거다? which.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사람은 who, whom 이렇게 주격, 목적격이 나뉘지만 사물은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상관없이 모두 which를 쓰니까 앞에 빈칸 앞에 있는 단어가 사물일 때는 뒤에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굳이 보지 않고 어차피 다 which니까 그냥 which를 쓸 거예요.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지금 이 챕터에선 다 맞으실 수 있어요. 왜? 관계 대명사 문제만 있을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시면 틀려요. 그럼 지금 사물일 때 which를 썼다가 사물이면 무조건 which를 쓰는 습관이 들었다가 갑자기 윗단계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보는 습관이 다시 들여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이면 무조건 which 이러면 시험에서 나중에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앞에가 사물이어도 뒤에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저처럼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목적격의 위치다. 이렇게.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문장을 2문장으로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해봐요. 시작. The director reviews the proposal까지 하나죠. 그 다음에 이 the proposal이 빈자리로 들어갔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목적어 자리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Mr. Garcia submitted the proposal.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3번 갈게요. 3번 빈칸 앞에 hybrid car라고 뭐가 있어요? 사물 있죠. 뒤에 가서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보자 라고 볼 건데 run이라고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자리가 비었구나. 그럼 주격에 뭘 써주시면 돼요? which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which가 없으니까 답은 that. 그렇죠. 자, 문장 2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다 같이 시작.
HD Autos, 그렇죠. Developed hybrid cars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요 대자리에는 the hybrid cars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the hybrid cars run on electricity and gas.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빈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목적어가 비었으니까 목적어 자리로 얘가 들어간 거고, 그쵸? 여기는 주어가 비었으니까 주어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좋아요. 4번도 볼게요. 자, 4번은 빈칸 앞에 candidate라고 후보자 사람 나왔죠? 뭐로 받으실 거예요? who나 whom. 뒤로 갔더니 디렉터가 주어고 recommend가 동사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에 뭘 써주실 거다? whom. 그렇죠. 근데 whom이 없으니까 that. 그렇죠. 자, 문장 두 개 나눠볼게요. 시작. They hired the candidate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겹쳐야죠.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문장 앞이 아니죠. 어디? 빈자리.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왔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Our director recommended the candidat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 5번 갈게요. 빈칸 앞에 매뉴얼 사물 나왔죠. which로 받아주실 건데 뒤에 동사고요.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주어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주격에 which 써주시면 되는데 컴마 뒤에는 which 못 들어가죠. 죄송해요. that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which랑 that이랑 뭘 쓸까 결정하는 거 아니죠.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컴마 뒤니까 which 고르셨어야 돼요. 자, 문장 두 개 나눠볼게요. 다 같이 시작. Every user should read the manuals. 그렇죠. 그 다음 또 manuals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뒤로 붙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그렇죠. 주어 자리. 그래서 다 같이 시작. The manuals are on our website. 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실전 문제 숙제로 내드릴 건데 요번 실전 문제 숙제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는지 제가 맛보기로 두 개만 좀 해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일단 보기를 가리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 주관식으로 which, who, whom 중에 하나를 써오세요. that은 말고. that은 어차피 다 되니까 that 빼고 which, who, whom 중에 하나를 써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고르시고요. 그 다음 문장이 두 문장이었을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두 문장이었는지 지금 제가 방금 퀴즈할 때 했던 것처럼 뭐 물결 밑줄로 나눠가지고 오세요. 써오시면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여러분 숙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맛보기로 우리 1번, 2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2번만. 잠깐 멈추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해주시고 다시 강의를 봐주세요. 자, 1번 갈게요. 빈칸 앞에 problem이라고 사물 나왔으니까 위치로 받으실 거고 뒤에 동사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모르겠으면 동사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experience가 동사고 workers가 주어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목적격에 위치야 라고 여기 주관식으로 쓰시고 답도 A야 라고 골라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나눠줄 건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The engineers deal with the problem 까지가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the problem이 겹쳐야 되죠? 얘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빈자리로 들어갈 거니까 맞아요.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시작. Our workers experience the problem at construction site.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어디? 빈자리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빈칸 앞에 employees 사람 나왔죠? who나 whom으로 받을 거고 뒤쪽으로 interested라고 주어가 바로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에 who라고 쓰셨고요. 답도 A라고 골라주셨고요. 자, 문장 두 문장으로 나눠볼 건데 해보세요. 시작. Any employees 그렇죠. can enroll까지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시작. Any employees are interested in staff training session. 이렇게 하나. 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3단계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세요. 이번 챕터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사 강의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에 비해서 답 고르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관계 부사 형용사 할 때 이 과정을 아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빨라서요. 우리 혹시 이해 안 가신 거 있다면 저한테 꼭 질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우리 인강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실전 문제 풀이해 오시고 단어 데이 15 외워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